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는 역시 초명입니다. 오늘은 제 반려조 노랑이랑 함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조회수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노랑이가 아빠 도와주겠다고 어깨에 올라와 있네요. 이 영상은 동물 복지 윤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촬영한다는 점을 미리 이 뭔 개소리야!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밤에 잠을 안 자도 수 기운이 보충될까입니다. 저는 보통 수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햇이나 자시 안에는 잠을 자야 수 기운이 보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는 간혹 가다가 밤에 수 기운을 끌어오기 위해 잠을 안 자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알고 계시는 거죠. 잠을 안 자야 수 기운이 들어온다고요. 일단 사주를 보면 수의 기운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사주들이 있어요. 어떤 사주냐? 바로 수 기운이 용신이나 휘신이나 한신 이상인 사주들입니다. 보통 너무 뜨거운 사주를 말하는 거겠죠. 물론 저는 햇이나 자시 안에 잠을 자야 수 기운이 잘 들어온다고 보는데요. 잠을 자지 않더라도 수 기운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수기운과 관련된 두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수오행은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이 머리를 회전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수기운을 내가 끌어오고 싶다면 두뇌 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또는 글쓰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수기운을 끌어오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내가 기획을 한다 또는 외국어 공부를 한다고 밤에 잠 안 자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는 정확히 말하면 화의 기운과 관련이 큽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건 또는 술을 마시는 건 수의 기운이 들어오는 밤 시간에 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의 기운이 제한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이런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수기운이 강한 분들을 보면요,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해도 잘 버티세요. 그리고 수면 장애와 관련된 어떤 그런 피로함 같은 것도 상당히 덜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좀 신강한 병호 일주거든요. 전 화기운이 좀 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도 특정 시간을 넘겨버리면 그 뒤로는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늦잠을 자도 상당히 피곤해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사람마다 신체 리듬이라는 게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요새 유튜브에서 되게 핫하시죠? 이분 말씀에 의하면 사람마다 수면 패턴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유전과 관련된 부분이 크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프카 아시죠? 그 소설 벌레를 쓰신 그레고리 잠자가 나오는 이 카프카 같은 경우 올빼미 생활로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 모두에게 유명한 변신이라는 소설 작품을 단 하룻밤 만에 써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놀라운 증명인데요, 과학자도 모르는 잠의 이유, 안 자면 왜 죽는 걸까? 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데 제가 키우는 말티푸 루피가 놀아달라고 막 옆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안 돼! 저리가! 네. 이 영상을 보면 랜디 가드너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냐, 무려 11시간이나 잠을 안 자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사람입니다. 이 랜디 가드너라는 사람의 사주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태어난 시간은 모르는데 병술년, 부술월, 병인, 일주인 사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3주만 보면 수의 기운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11시간을 앉아서 기네스북에 올랐던 때가 17살 때였거든요. 이때가 보니까 경자대운 갑진년이었더라고요. 이분은 참고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시주는 제가 모르지만 혹시 무자시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경자대운 갑진년에 이분이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신자진 3합이 되죠. 그래서 원국에는 수의 기운이 없는데 수의 기운이 이제 대운과 세운에서 합이 일어나서 강하게 들어오니까 잠을 안 자도 좀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의 기운이 좀 많은 사람이 잠을 안 자도 좀 잘 버티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저랑 함께 MBTI 사주명리 방송에 출연하셨던 소림 선생님께서 이분에 대해서 더 연구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64년 12월 28일 아침부터 65년 1월 8일 아침까지 이 사람이 264시간을 잠을 안 잤거든요.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 만세력을 보니까 너무 웃겼던 게 병자월의 신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수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달에 수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일이었던 거죠. 이때 묘시부터 실험을 해서 임술일 묘시까지 실험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국의 수의 기운이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밤에 일찍 자는 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낮에 낮잠을 자도 좀 길게 자는 편입니다. 그만큼 이 두뇌를 쉬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참고로 원국에 수 기운이 넘치는데 평소에는 수면장애나 이런 거를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화대운이 들어오고 화세운이 들어오면서 원국에 화의
수의 기운이 가득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좀 계셨어요. 저는 아까 조금 전 설명드렸던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왜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수의 기운이 인간의 수면과 관련이 깊은 기운이라는 걸 명리학적으로도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수가 부족한 분들의 경우 잠을 좀 잘 자는데 여러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잖아요. 이 새들이 전깃줄에 일렬로 서서 잠을 잘 때 재밌는 게 새들은 좌뇌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뇌가 자고 우뇌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좌뇌가 자고 이런 식으로 스위치형으로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들이 이렇게 일렬로 있으면 맨 왼쪽에 있는 새는 우뇌를 자게 하면서 이제 왼쪽 눈을 뜨고요. 그리고 오른쪽 눈은 감고 이 왼쪽을 주시하면서 자는 거고, 이 줄의 오른쪽에 있는 새들은 반대로 왼쪽 뇌의 스위치를 끄고 오른쪽 눈을 뜬 다음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살핀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선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으로 나뉘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굴에서 최초의 선사시대 인류가 동굴에서 생활을 할 때 해가 지면 당연히 잤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모르죠. 뭐 호랑이나 뭐 늑대 같은 맹수들이 밤에 인간을 공격하러 왔을지도.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아침에 자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저녁에 깨서 불침번을 서다 보니까 그게 DNA에 각인이 돼서 사람마다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나뉘어진 게 된 게 아닐까, 혼자서 그런 소설을 써봤습니다. 명리학적으로도 이 잠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수의 기운과 관련돼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좀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채널이 하나 있어요. 역시 유튜브 채널과 같은 초코명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상담을 예약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댓글과 설명란에도 링크를 달아두긴 할 건데 혹시라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 안내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부터 상담 가능하고요. 12월부터 예약하실 분들 계시면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문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니들 너무 시끄럽다, 야. 노랑아.